안녕하십니까, SJ입니다. 오늘은 많은 사람들한테 문제가 지금 되고 있는 내용을 한번 해석을 한번 달아보았습니다. 오늘 달아볼 내용은 민식이법에 대한 법조문 해석입니다. 이 법에는 크게 도로교통법과 특정 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지만, 이번에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은 부분은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3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고 왜 문제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3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에 관한 부분입니다. 내용을 보자면 자동차,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포함한다고 되어 있고,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 13세 미만인 사람을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1호는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호는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보자면 어린이를 치상 또는 치사에 이르게 되면 가중처벌한다는 내용이고, 특히 이 법은 어린이 보호구역, 초등학교라든지 어린이와 관련된 그런 곳에서, 그리고 또 지정된 곳에서 사고가 일어났을 경우 더 엄하게 처벌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 보호에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나 아니면은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이 법은 반드시 통과되어야 하는 법으로 말을 하고 있고 갑론을박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법에는 어떠한 부분이 문제가 되고 앞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깊이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서 볼 수 있듯이 조문에 숫자로 1번서부터 4번까지를 표시를 해 두었습니다. 이 부분을 낱낱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살펴볼 부분은 자동차의 운전자, 자동차에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동차라는 부분은 어느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유의할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동차라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자동차를 꼽을 수 있고, 그 다음이 원동기 장치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전기 자전거이면서 모터가 달린 자전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부분이 자동차에 들어가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의 자동차는 특별하게 다 알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 두 번째 원동기 장치 부분을 살펴본다면 오토바이와 전동 킥보드가 있습니다. 오토바이는 그렇다 치더라도 전동 킥보드가 원동기 장치에 들어가는지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전동 킥보드는 현행 도로교통법상 원동기 장치로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동차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최근에 공유 전동 킥보드, 킥고잉이라든지 고고싱, 싱싱이라는 이름의 업체들이 활동을 하고 있고, 그리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공유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동 킥보드를 이용을 하면서 전동 킥보드가 원동기 장치로 분류되어 있어 굉장히 위험한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특히 전동 킥보드를 단순하게 자전거로 오인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청소년이나 20에서 30대 젊은 층에서 특히 많이 이용하고 있는 전동 킥보드를 자전거로 오해해서 혹시 이 법에 저촉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다뤄봤습니다. 전동 킥보드는 음주를 한 상태에서 적발이 된다면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게 되고, 특히 이번에 새로 생긴 특가법에 의하면은 공무원을 준비 중이거나 공무원이신 분들은 전동 킥보드 이용으로 인한 어린이 사고인 경우 특히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부분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 전기 자전거를 볼 수가 있는데, 이 전기 자전거는 원동기 장치와 전기 자전거 굉장히 같은 거이면서도 다른 부분이 있는데, 전기 자전거로 분류된다라면은 이번에 특가법에 해당이 안 되지만, 만일 이 전기 자전거로 분류되지 않고 원동기 장치로 분류되는 전기 자전거라면 이 특가법에 적용을 된다는 부분을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기 자전거와 원동기 장치로 구분하는 부분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페달과 전동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이며 전동기만으로는 움직이지 아니하며, 둘째, 시속 25km 이상으로 움직일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세 번째, 부착된 장치의 무게를 포함한 자전거의 전체 중량이 30kg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요건 중에 하나라도 충족되지 못한다면 전기 자전거로 분류되었다 하더라도 본질적으로는 원동기 장치로 보아야 하며, 이 원동기 장치로 분류된 전기 자전거를 타다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와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특가법의 저촉을 받게 된다는 부분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 지금 두 번째에 나와 있는 시속 25km 이상으로 움직일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검사를 받을 때에는 이 조건을 충족하고 그 이후에 불법 개조로 인해서 시속을 상향시키는 경우가 왕왕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 경우 불법 개조된 전기 자전거는 원동기 장치로 분류되는 것이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또한 명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봐야 될 내용은 도로교통법 제12조 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라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복잡하고 또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내용이 굉장히 다른 결과를 낳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조문에서 필요로 하는 두 가지의 조건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2조의 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라고 하는 두 번째 부분이 있습니다. 이 두 부분을 다 만족하여야지만 특가법에 적용을 받는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도로교통법 제12조의 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살펴본다면 1항에 시장 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주변 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 등과 노면 전차의 통행 속도를 시속 30km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어린이가 많이 왕래하고 있는 초등학교 근처에 가면 시속 30km 라는 표지판이 있고 그 구간 안에서 속도를 제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이 법의 도로교통법 제12조의 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준수를 한다. 그럼 시속 30km 이내에 제한된 속도를 준수하는데 이 법에 저촉이 된다는 겁니다.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의무를 위반. 당연히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여 운전해야 될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는 수긍이 가는데 시속 30km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를 준수한다는 건 30km 이내로 운행을 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충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린이 안전 유의에 의해서 운전하지 않으면 위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고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가지 조건을 다 동시에 만족해야지만 법 위반이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준수하고와 준수하지 아니하고의 차이점이 중요하게 되겠죠. 준수하고는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30km 이내를 준수하고 라면 정상적으로 운행을 해도 문제가 된다는 것이고, 준수하지 아니하고는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30km를 준수하지 아니하면 법 위반이 된다라고 보여지는 것이 정당한 논리겠죠. 그런데 이번 법에서는 준수하고로 표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의무에는 어떤 부분이 있냐 하면 안전운전의 범위를 특정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한 과실 비율이 어린이가 100%가 아니라면 운전자는 피의자가 될 확률이 매우 높게 되겠죠. 현행 판례에 따르면 차대 사람인 경우 80대 20으로 차가 절대적으로 과실 비율이 높게 나오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100%로 만들 것인가가 이 법에 의하면 중요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이 부분에서 도로교통법 제12조의 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그 12조 3항 이 부분을 그대로 풀어서 설명을 하자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구간에서 시속 30km 이내로 주행을 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지 아니한 경우는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3으로 처벌을 하겠다. 그렇게 된다면 시속 30km라는 부분은 의미가 없어지겠습니다. 근데 역으로 또 30km를 초과해서 주행을 했을 때는 이 법에 저촉을 안 받는 또 이상한 내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구간에서 시속 30km 이상으로 주행을 하고 라고 한다면
이 법에서 조치를 준수하고 라는 부분에 반하기 때문에 오히려 조건에서 벗어나는 그런 이상한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지 아니한 경우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3조의 제1항으로 처벌이 된다는 것입니다.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3조 1항에 따르면 이 죄를 지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기 때문에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13에 비해서는 굉장히 낮은 법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 이상한 부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이 법조문 자체가 준수하고를 준수하지 아니하고로 고친다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구간에서 시속 30km 이상으로 주행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지 아니하는 경우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3으로 처벌한다. 그래서 이거를 현행 법조문에 그대로 적용을 하면 도로교통법 제12조의 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는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3으로 처벌한다 라고 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세 번째는 어린이입니다. 어린이는 이 법에서 13세 미만인 사람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죄입니다. 이 부분은 형법 제268조에 해당되는 부분을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발생시켰을 때 처벌을 하겠다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기존에도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이상에서 다뤄본 부분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준수하고 라는 부분이고 그 부분을 준수하지 아니하고로 고치는 것이 본인은 맞다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다른 의견이 있는 분들은 댓글로 많은 의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내용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